질문은? 아직 다 내봤지? 그러면 어디지? 중복 조합 110쪽인 거 같은데. 저는 지난 시간에 한 게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 확률 계산하는 건데,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에 그 내가 구하려고 하는 확률을 구하고 싶은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는 거라. 자, 529번도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8이고 음이 아닌 정수해라는 얘기는 음이 아닌 거니까 0을 넣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0을 넣어도 되는 거면 중복 조합이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하나, 둘, 셋이고 합쳐서 총 8번 고르면 되는 거. 그래서 3H 8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럼 얘는 10, 10 8 될 거고 10, 12 될 거고 전체는 45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y는 2로 고정이죠. y 자리를 2로 고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 x랑 z랑 더해서 6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결국 x 플러스 z가 6인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얘는 메뉴가 2개고 횟수가 6번이니까 2h6이 돼요. 그럼 얘는 7C6이고 결국 7C는 7. 그럼 전체 45분의 7 이렇게 나오겠죠. 정답은 2번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31번? 그러니까 31번. 번 31번. 31번. 얼마? 2번. 534번은 정의역의 원소는 A, B, C 3개, 공역의 원소는 1, 3, 5, 7 4개. 그럴 때 함수를 만들 건데 그 중에 1대1 함수일 확률. 함수는 정의역의 원소를 기준으로 얘네들 화살표를 하나씩만 보내면 다 함수죠. 그러니까 A가 화살표를 보낼 수 있는 경우가 4개, B도 4개, C도 4개. 중복 수면이죠. 4 곱하기 4 곱하기 4. 함수 개수는 4의 세제곱해서 64개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중에 이제 1대1 함수죠. 1대1인 건 어떻게 됩니까? A가 선택할 수 있는 게 4개인데 그럼 B는 A가 선택한 거 제외하고 하나죠. 그래서 3개. C는 2개. 그러니까 4개 중에 3개 골라서 나열하는 수열이랑 똑같죠. 중복 수열. 24 이렇게 나오네요.
64분의 24하면 8분의 3 남습니다. 8분의 3, 3가 36번 해볼게요. 하나요? 그 전체는 어떻게 돼? 전체는 함수 전체 4의 대제곱 식량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중에 이제 조건을 만족하고 싶은 게 F1 곱하기 F2 곱하기 F3을 해서 F4랑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치역값 그 함수값으로 가질 수 있는 결과는 1, 2, 4, 8이잖아요. 그러면 요 정렬의 원소들이 정렬에 있는 원소 중에 1, 2, 4, 8한테 가서 만나서 이 중에 하나, 둘, 세 개를 곱했는데 마지막에가 만난 거랑 결과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첫 번째는 1, 1, 1, 1이 있고요. 그리고 1, 1, 2 하나면 2 하나. 1, 1, 4면 4. 8이면 8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은 1, 뭐 2면 2의 제곱해서 4면 될 거고. 그 다음은 1, 2, 4면 8일 수 있고 마지막으로 2, 2, 2는 8일 수 있고 이런 거예요. 얘는 그냥 다 1인 거 한 가지밖에 없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얘는
누가 1을 가질 거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세 가지가 있죠. 얘는 다 세 가지씩. 총 9가지 나온 거죠. 얘도 어떻게 돼요? 누가 1을 가질지에 따라 세 가지가 나와요. 얘도 세 가지. 얘는 어떻게 돼요? 1, 2, 4 다 다르잖아. 얘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가 3패 6가지가 나올 거예요. 얘는 다 똑같으니까 한 가지밖에 없죠. 그러면 10 해서 총 20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20까지. 그럼 4의 세제곱분의 5 이렇게 나오겠네. 답은 5번 넘어갈게요. 543번에서 통계적 확률은요, 그 실험 관찰을 반복해서 확인하는데 그 시행 횟수를 무한히 늘리는 거죠. 그 극한을 구하는 거예요. 무한히 늘렸을 때 그 값이 수학적 확률이랑 근사의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이게 통계적 확률의 특징이고, 543번을 보시면 기억, 표본과 S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되는 N개의 근원 사건이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근원 사건은 원소 하나짜리인 애들이라서 결국 전체 원소가 N개라는 의미고요. 사건 A에는 근원 사건이 R개라는 얘기는 원소가 R개 들어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전체는 N개고 사건 A에는 R개의 원소가 들어있으니까 수학적 확률은 N분의 R이다. 맞죠? 맞죠? DN에서는 N번 반복하고 Rn번 일어난다고 하면 그때 상대조수 N분의 Rn이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느냐 라고 한다면 얘는 통계적 확률이 아니죠. 통계적 확률이려면 이 N을 무한대로 극한 보내야 된다고. 그때 극한값을 구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시행 횟수를 무수히 많이 늘렸을 때의 그 결과값을 통계적 확률이라고 할 거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전을 내가 4번 던져. 만약에 앞면이 3번 나왔어. 그럼 확률을 4분의 3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면이 나올 확률이 4분의 3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시행 횟수를 계속 늘렸을 때 어디에 가깝게 갈 거냐를 통계적 확률이라고 할 거라고. 딱 정해놓고 시험을 하는 게 아니고. 위에는 틀렸고요. 디귿은 표본 공간 S는 전체 집합인 거고, 그 사건 A에 대해서 A가 일어날 확률은 0부터 1까지 맞고요. 전체 확률은 당연히 1이겠죠. 공집합형, 그러니까 아무것도 원소가 없는 A의 확률이 일어날 수 없는 경우니까 0 이렇게 나오는 거죠. 기억? 디귿이 옳은 설명이에요. 얘는 뭐 별다를 게 없어서 545번으로 해볼게요. 545번. 결국 이제 힌트 확률을 통계적 확률 값으로 알려주지만 그 통계적 확률 값은 결국 수학적 확률 값이랑 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서 여태까지 풀었던 문제랑 똑같이 푸시면 돼요. 다를 게 없어요. 다섯 번에 한 번꼴로 흰 공 2개가 나왔다. 그게 내가 총 6개의 공 중에 2개의 공을 꺼내는 실험을 했을 때 흰 공 2개가 나올 확률은 5분의 1입니다. 이걸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흰 공이 몇 개고 검은 공이 몇 개인가? 전체 확률은 어떻게 돼? 전체 확률이 전체 경우의 수는 6개의 공 중에 2개 뽑기니까 그 경우에서 어떻게 돼? 여섯 개의 공 중에 2개 뽑기. 뭐야? 6개 중에 2개 뽑기? 어? 공 서로 다른 6개 중에 2개 뽑기. 뽑기만 하는 거.
6C2죠. 얘는 15일 거고. 전체는 15, 전체 경우에서는 15라는 얘기야. 확률이 5분의 1이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흰 공만 2개 뽑을 거잖아요. 흰 공만 2개 뽑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왔다. 얘가 3가지가 나오면 15분의 3에서 5분의 1이 나오는 거죠. 그 n값이 얼마인가요? 이게 3만 3 이렇게 되겠죠. C2가 3이니까 흰공의 개수는 3개. 될까요? 그 113쪽에 이제 확률의 기본 성질. 이거 중학교 때 정리했던 내용들이라 다 알 텐데, 첫 번째는 확률 값은 전부 다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나오죠. 0 이상 1 이하의 값으로. 반드시 일어날 확률은 1인 거고,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0인 거죠. 그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덧셈 정리, 이 경우의 수나 확률을 계산할 때 그 덧셈 정리를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더하고 동시에 일어나면 곱하고의 개념인데,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더할 거잖아요. 그 더할 때에 이제 그 사건 A랑 B 합집합을 이용해서 이제 확률을 계산하는 건데, 그러니까 합집합의 확률을 계산할 때에는 결국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 구할 거니까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식이 뭐였어요? 우리가 지금 확률을 집합화해서 보려고 하는 건데, 확률 계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전체 표본공간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의 개수 분의 내가 구하려고 하는 사건의 원소의 개수로 확률을 구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전체 집합 원소의 개수니까 뭐 상관없고요. 얘만 알면 되거든요. 얘를 계산할 때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교집합 B 이렇게 했다고요. 이거 뭐 하는 거냐면 중복되는 상황 빼는 거예요. 우리는 경우의 수 문제 풀거나 확률 문제 풀 때 어차피 의도적이든 뭐 반사적으로 이제 겹치는 상황이 생기면 그걸 중복되는 상황을 빼주려고 하잖아요. 그걸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걸 이제 수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확률 계산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걸 하고 싶으면 수식으로 표현하면 얘가 요거 이 갖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분수는 따로 쓸 수 있잖아요. NS분의 NA가 PA 이렇게 되는 거예요. A 사건 A의 확률. NS분의 NB가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이렇게. 얘는 교집합이니까 둘이 중복해서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빼주셔야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더하는 게 아니고 중복하는 상황이 있으면 그걸 빼주세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렇게 정리하지 않더라도 우리 이미 이렇게 하고 있죠. 546번 보시면 표본공간 X의 임의의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 반드시 일어나는 건 전 사건 S에 대해서 1이다. 맞죠?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건 공사건 0이다. 맞고요. 임의의 사건 A에 대해서 A가 일어날 확률은 0에서부터 1까지다. 맞고요. 4번 둘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면 이런 뜻이죠.
그러면 각각의 확률을 더하면 1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틀려요? 합집합에 대한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구해야 된다고? 요거라니까? 그 둘의 합집합이 지금 전체라면서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 나오냐는 거죠. 이 확률을 계산하면 1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집합이 0이면 그러니까 요 교집합의 원소가 없어서 이 확률이 0이면 더하면 1이겠지만 교집합의 원소가 하나라도 들어있다면 더한 값은 반드시 얘가 넘어가서 1보다 큰 값이 나오겠죠. 4번은 항상 옳다고 할 수 없는 설명입니다. 5번은 각각의 확률 값이 0에서 1까지 0에서 1까지 범위니까 둘을 더하면 0부터 2 사이의 범위가 나오겠죠. 맞는 거예요. 부등식의 성질이죠. 549번 해볼까요? 나왔어요? 뭐야? 3번? 3번 아닌데. 기억은 맞아요? 틀려요? 왜요? 맞죠? 왜? 이렇게 계산할 거니까. 그러니까 A 합집합 B가 전체 집합보다 커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없죠. 전체 집합의 확률이 1이잖아요. 합집합은 당연히 1보다 조금만 더 크죠. 기억은 맞고. 니에는 맞죠? A랑 A 여집합이랑 합집합하면 전체가 나오니까 니에는 맞아요. 디귿은 어떻게 돼? 더해서 1이 나왔다는 얘기는 서로 배반 사건, 이거는 이제 뒤에서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네 둘이 더해서 1 나왔대요. 그러면 배반 사건의 의미가 뭐예요? 배반 사건. 듣고 잘 안 들었나? 배반 사건이 뭐냐면 배반 사건은 이거 집합화해서 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집합에서 얘기하면 서로소예요. 서로소. 서로소가 뭐야? 서로 겹치는 게 없는 교집합이 공집합이거든요. 이 부분이 얼마나 있는데? 공집합이니까 요 확률이 0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배반 사건. 그럼 얘가 0인 애들은 이렇게 둘이 더하면 1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1이에요. 얘 둘이 더해서 1 나오면 얘가 무조건 0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얘네 둘이 더했는데 결과가 1이에요. 그럼 얘는 무조건 0이어야 되니까 이 뜻이에요.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얘는 항상 1입니까? 이 뜻이랑 똑같아요. 합집합의 확률은 항상 1입니까? 합집합은 항상 전체 집합이에요? A랑 B의 합집합은 항상 전체 집합이에요? 모르는 거지. 주사위를 하나 던지는데 사건 A는 짝수, B는 소수. 그럼 둘이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 나옵니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1일 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더해서 1이라고 해서 얘가 0일 리가 없다. 뒤에서 틀려. 리을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거. 합집합이 만약에 전체라면 이잖아요. 그럼 PA 더하기 PB는 1이래요. 맞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으면 리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 얘가 1이라는 소리라고 지금. 얘가 1인 거잖아. 전체니까. 얘가 1이면 이거 계산 이렇게 하겠다. 맞아요? 근데 얘가 1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지금. 얘가 1이면 얘가 어때요? 0일 때만 1이라니까. 근데 얘가 0인 라는 조건이 없잖아. 둘이 서로 소일 때만 된다고. 다시 얘기하면 배반 사건일 때만 리을이 성립하는 거야. 배반인지 모르니까 맞다고 할 수 없어요. 2번이죠. 넘어갈게요. 553. 간단해요. 이제 그냥 PA 더하기 PB가 9분의 7이고 PA 교집합 B가 9분의 2면 합집합 확률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합집합 확률은 어떻게 해서 둘이 이상한 거? 겹치는 거 빼기로 했죠? 빼면 돼요. 그거 얼마예요? 9분의 5. 5번? 이거 없죠? 556번 해볼까요? 할 수 있나?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확통에서 확률을 다루는 특징은 집합화 시켜서 보는 거예요. 그 집합 연산을 할 줄 알면 훨씬 편하거든요. 얘를 집합 연산으로 바꿔서 상관없어요. 얘는 A가 있고 B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 교집합이잖아요. 여기 교집합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가 A 전체에 들어있는 거에 3분의 2만큼 들어있대요. 그럼 여기에 만약에 2A만큼 들어있으면 A 전체에는 몇 개 들어있어야 돼요? A의 3분의 2가 0이에요. 3분의 2에 해당하는 만큼이 2A라고 줬어. 그럼 전체는 얼마야? 3A. 그러니까 여기가 2A니까 여기는 얼마 있습니다. A만큼 있으면 전체가 3A가 된 거죠. 근데 B를 기준으로 보면 여기가 5분의 2만큼 들어있대요. 그럼 B는 전체를 5로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2A면 여기는 3A가 되겠죠. 원소의 개수가 A에 2A에 3A만큼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럼 이제 PA 교집합 B분의 PA 합집합 B라고 했잖아요. 그럼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A개인데 합집합 원소의 개수는 6A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예요? 3 되는 거죠. 557번 볼게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5분의 1의 확률이고요. A 여집합 교집합 B는 4분의 1이에요. 합집합은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죠. 배반이래요. 배반의 의미는 뭐라고?
배반 사건의 이유는 서로소, 즉 교집합이 공집합. 겹치는 원소는 하나도 없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수식으로 정리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보셔도 돼요. 집합으로 볼 거니까 집합 만들어서 둘이 안 만나요. 서로소니까. 근데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A랑 B 바깥쪽 다랑 중에 겹치는 거. 그게 누구예요? 이렇게 전체를 만들어 놓고 A만큼 하고 B의 바깥 부분하고 겹치는 게 누구예요? A죠? 그 A가 얼마예요? O 내리려면 얘는 반대죠? 아니 얘는 반대죠. B랑 A 바깥쪽이랑 겹치는 게 누구예요? B죠? 왜 4분의 1이죠? 전체는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1이어야 되죠? 20분의 4, 20분의 5, 20분의 1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어차피 합집한 거로 보잖아. 얘는 둘이 더하는 거죠. 20분의 9. 그러니까 이제 배반이면 서로 소면 합집합 구하라고 할 때 따로따로 더해도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그냥 더해도 된다. 교집합이 없으니까 뺄 게 없다. 561번 해볼까요? 561, 564 두 개 해볼까요?